여러분의 점심시간, 혹시 이어폰이 필수품이 되진 않았나요? 회사 로비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묻는 대신 각자 편의점으로 향하고,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유튜브를 켜는 풍경.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표준이 됐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긴 변화가 아니거든요. 점심 한 끼를 둘러싼 선택이 복지 격차가 되고 생존 전략이 되고 실물 경제를 아래에서부터 시키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우리의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점심값 만원 시대의 실종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직장인들 사이엔 오랫동안 통용되던 암묵적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만원이면 점심 한 끼는 해결된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2024년 이후 이 기준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선 냉면이 15,000원을 넘기는 곳도 흔하고 찌개류도 12,000에서 13,000원대가 낯설지 않습니다. 만원은 이미 기준선이 아니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월급은 연간 3에서 4% 오르는 데 그치지만 체감상 식비는 월급 인상률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죠. 여기서 한 가지 비율을 들어볼게요. 하루 점심값 12,000원에 식후 커피 5,000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넷플릭스를 30개 구독하는 돈이 점심 한 끼에 녹아 있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점심값은 사실 가장 비싼 구독 경제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급 만원 시대, 우리는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오전 업무 시간 전체를 고물가 시스템에 헌납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굶을 것인가 아니면 먹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은 건 브랜드 커피였습니다. 예전엔 점심은 대충 먹어도 커피만큼은 브랜드를 고집하던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손에 든 그 초록색 로고가 일종의 자존심이었고 보여주기식 소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식비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오피스 상권을 지배하는 건 1,500원에서 2,000원짜리 저가 커피 매장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 비슷하니까라는 합리화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 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허세 소비 문화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복지가 지도처럼 나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엔 관공서 유람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외부인 출입 가능한 관공서 식당이나 경찰서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며 원정을 다니는 거죠. 오늘의 메뉴는 경찰서 김치제육입니다. 라는 씁쓸한 유머와 함께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닙니다. 복지 격차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현장이거든요. 이건 건강 트렌드가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생존 방식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아예 식당 나가는 시간과 돈을 포기했습니다. 데스크 패스트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리에서 닭가슴살 팩이나 단백질 쉐이크로 연료 주입하듯 점심을 때우고 남은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공부로 많은 2030의 독한 생존 방식입니다. 점심은 휴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배분 가능한 시간 자원이 된 거죠. 이 변화는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의 독립이거든요. 팀장님이 정하던 메뉴에서 벗어나고 억지로 웃어줘야 했던 식사 자리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선택이 오히려 개인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역설이 생긴 겁니다. 도시락을 사서 휴게 공간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감당 가능한 가격의 음식을 선택하는 온전한 휴식. 이게 요즘 직장인들이 선택한 점심의 새로운 형태죠. 강요된 집단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편의점 도시락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편의점 도시락은 솔직히 이미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 하지만 고물가 시대를 맞아 편의점 업계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명 배우를 내세운 가성비 도시락, 호텔 요리사 출신이 기획한 프리미엄 도시락을 4,000원에서 5,000원대에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편의점들은 점심 도시락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40대, 50대 남성 직장인의 구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편의점 도시락을 피했을 세대거든요. 하지만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 부담 앞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히 밥값이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엔 훨씬 더 근본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로 실질 소득의 배신입니다. 뉴스에선 경제가 성장한다, 수출이 잘 된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300만 원으로 살던 삶과 올해 310만 원으로 사는 삶을 비교해보면 체감은 오히려 후자가 더 팍팍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월세 같은 고정비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의 공포.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 식비고 그 중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점심값이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편의점 도시락은 맛집 대안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어 수단에 가깝거든요. 먹고 싶은 메뉴를 참아가며 도시락을 선택하는 이유.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엔 이 정도라도 아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있죠. 문제는 이 선택이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이 식당에 가지 않으면 회사 주변 식당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절약을 넘어 경제 구조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직장인 한 명 한 명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이 선택이 모이면 상권 전체를 흔들거든요. 식당 밥값이 오른 건 단순히 재료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오프라인 손님의 밥값까지 상향 평준화된 결과거든요. 배추, 무, 파 같은 기본 식자재 가격은 날씨 한 번만 나빠져도 2배, 3배씩 요동치고 가스비와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30% 넘게 오른 경우도 적지 않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임대료 역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이 매출의 15에서 20%를 가져가고 광고비까지 부담하다 보면 오프라인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냉정합니다. 손님들은 발걸음을 끊고 매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불황의 악순환이거든요.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공실이 늘어납니다.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죠.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하자라는 선택들이 모여 실물 경제 전체를 서서히 식히는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준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성과급이 아니라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느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거든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네 회사 식당 얼마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은 대체로 4,000원에서 5,000원 선입니다. 외부에서 먹는 점심값의 절반 이하죠.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면 구내식당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매일 12,000원짜리 점심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한 달로 계산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연간으로 보면 200만 원 이상 벌어지죠. 점심 한 끼가 복지가 되고 격차가 되는 구조입니다. 점심값 복지 격차가 이제는 연봉 협상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관공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식 채팅방까지 생겨났거든요. 먹는 문제조차 정보와 접근성에 따라 계층화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월급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무작정 굶거나 매일 라면으로 때우는 건 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 도시락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도시락은 초라함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지금은 밥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게임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밀프렙, 즉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이 하나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죠. 주말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볶음밥이나 샐러드를 여러 개 만들어두면 일주일 점심값이 2만 원도 안 됩니다. 밖에서 2끼 먹을 돈으로
5끼를 버티는 구조거든요.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 함께 먹는 방식도 가능하죠. 이건 궁핍함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락 전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재정적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점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강박부터 비용입니다. 현대인은 대체로 과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점심을 샌드위치, 삶은 달걀, 두유 정도로 가볍게 구성하는 선택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점심을 가볍게 먹기 시작한 이후 오후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졸음이 줄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반응도 많죠. 점심에 아낀 시간은 산책이나 짧은 휴식, 독서처럼 나를 회복시키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절약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재배치에 가깝거든요. 런치 노마드처럼 가성비 식당을 찾아 떠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예 점심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회식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식은 문화가 아니라 비용 구조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인만 계속 출혈하거든요. 저녁에 삼겹살과 술로 이어지는 고비용 회식 대신 점심에 법인카드를 활용한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고 직원들은 저녁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팀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치페이를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라는 말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거든요. 서로의 사정을 아는 상황에서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죠. 이건 인색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의입니다. 실속형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거든요. 보여주기보다 내 통장의 실리를 택하는 선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고물가 국면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점심값이 다시 7,000원에서 8,0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우리는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개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허세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손은 초라한 손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손이죠. 다른 사람들이 15,000원짜리 메뉴를 앞에 두고 카드값을 걱정할 때 누군가는 그 차액으로 투자 자산을 늘리거나 대출 원금을 줄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값 10,000원 시대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계층화가 시작됐다는 알림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실속을 택해 살아남을 것인가. 텅 빈 카페를 보며 불안을 느끼기보다 직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것은 접시가 아니라 내 미래의 통장 잔고라는 사실이거든요. 환경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적응하는 쪽만이 손해를 줄일 수 있죠.